년도 수능 특강 확통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F3과 F4가 다르다라는 문구가 없는 형태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물론 치역의 개수는 4개가 아니고 3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F1과 F2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F2와 F3도 역시 다릅니다. 하지만 F1과 F3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면 생각보다 이제 간단히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조건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문제 자체가 역시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 분할 분배나 또는 포함 배제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포함 배제를 써도 되고 분할 분배를 써도 되는데 간단히 문제를 좀 빠르게 속도로 정리하기 위해서 포함 배제 방식으로 문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문제 자체는 자, 고3 수준에서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제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3등급 학생들한테 좀 미리 꼭 이야기해 줘야 될 게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자, 확통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 F1과 F2가 다르고, 자, 그리고 F2와 F3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F1과 F2와 F3은 모두 서로 다르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1과 F3은 같을 수도 있고 역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역시 확통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설계입니다. 설계고, 설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에 단순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단순화가 끝나게 되면 자, 그때는 경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을 통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는 형태를 보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형태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치역. 자, 이 치역이란 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연히 모두 다 알 것 같지만 일단 4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역과 공역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3학년쯤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 거리는 게 있거든요. 한송 선생님, 치역의 뜻이 뭐죠?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 예, 치역은 정의역을 X라고 했을 때, 정의역을 X를 했을 때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치역과 공역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 함수 자체는 F가 XSX로의 함수입니다. 물론 X가 정의역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 X가 역시 공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1, 2, 3, 4, 5, 6이라는 게 이제 공역이 되는데 1, 2, 3, 4, 5, 6 중에서만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고 다만 1, 2, 3, 4, 5, 6 중에서 모두 다 함수값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이 되게 된다면 거기선 치역의 한 원소가 되는 것이고 함수값이 되지 못한다면 치역의 원소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은 치역의 원소가 이제 개수가 4개라는 건 결국에는 4개는 선택을 받고 2개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화 작업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치역의 원소 개수가 4개다라는 부분 때문에 보완 작업에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 이제 복잡한 형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분할 분배로 치역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 배제로 만족시킬 것인가. 자,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분할 분배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3등급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를 좀 줄여줘 갖고 좀 샘플링을 좀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긴다. 자, 이런 부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3, 4, 5, 6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심플하게 3, 4라 하자. 자, 이때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다라는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샘플링 자, 문제를 자,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등급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게 치역의 원소 개수는 이제 2개이기 때문에 3과 4는 모두 연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은 치역의 원소 개수는 당연히 적어도 1개는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2개를 만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그렇다면 자, 3과 4가 2개가 있을 때 얘가 모두 치역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방식에 대해서 포함 배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만약 자, 여기 있는 함수 3과 4의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자, 얘가 자, 3이 없다. 자, 3이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3을 배제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배제 방식을 쓰게 됩니다. 만약 A 사건을 3이 연결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좀 더 훨씬 간단해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B. 자, B. 4가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치역의 원소가 개수가 2개라는 것은 결국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B 사건 역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여 사건의 곱사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드모르간과 하우의 법칙에 의해서 NS-NA MB 플러스 NA 교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NS라는 것은 그냥 이제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정 선생님,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이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곱의 법칙 자, 또는 중복순리에 의해서 3, 4, 5, 6은 모두 다 3, 4를 가질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모두 다 2가지씩 전부 다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곱의 법칙에 의해서 2의 4승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A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A 사건은 3이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장훈 선생님, 3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때의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죠? 예, 한 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4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 정선진 선생님, 자, MB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4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모두 3이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 역시 한 가지입니다. 자, 만약 NA 교비라고 하자. 자, 그러면 NA 교비는 한송 선생님 어떤 경우죠? 예, NA 교비는 3도 연결되지 못하고 4도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얘네들이 모두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갈 곳이 없죠. 따라서 함수의 정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0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치역이 2개인 함수의 개수는 14개와 같다라는 것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워낙 문제가 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자, 이런 것이 좋다라는 것을 3등급 학생에게는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2등급이나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자, 단순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3분에 맞춰갖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합니다. 자, 일단은 치역의 원소가 4개입니다. 공역은 6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택받는 것은 4개의 원소입니다. 자, 일단은 치역이 될 원소부터 우선 고릅니다. 자, 64입니다. 64는 자, 15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거든요. 자,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F1, F2, F2, F3, F3, F4 자, 이 4가지를 우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F2는 자, F1과 F2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F2와 F3은 다릅니다. 하지만 F1과 F3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2와 F3은 다르고 자, 역시 F3과 F4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F2와 F4는 같을 수도 있고 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으면 전체 경우 수는 총 4가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 이 중에서 자, 번호를 매기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얘를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하고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로 생각하고 역시 네 번째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임창훈 선생님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는 게
두 개가 있죠. 뭡니까? 두 번째.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 말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치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따라서 자, 치역을 보완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이 1, 2, 3, 4를 얘네들이 치역 4개를 모두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원소로 치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치역을 마지막에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경우의 수를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F1은 일단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순화해서 4개의 원소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소를 그냥 1, 2, 3, 4라고 이미 가정하기죠. 자, 그렇다면 F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자, F1은 4가지 선택할 수 있고 F2는 조건에 따르자면 F1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3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F3은 F1과 같아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1가지입니다. F4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F1은 자, 역시 마찬가지 선택권이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F2는 역시 선택권은 3가지입니다. 자, 3가지고 자, 여기서 F3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F4는 조건에 따르자면 F3과 달라야 되는데 F2와도 달라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자, 2가지. 자, 그리고 F1과 F3.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F1이 4가지입니다. F1이 4가지고, 자, F2는 역시 3가지입니다. 자, 3가지고 F3입니다. F3은 F1과도 달라야 되고 F2와도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2가지입니다. 자, 역시 F2와 F4는 1가지입니다. 위에 것과 똑같은 경우가 나오죠. 실제로 뒷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무리도 똑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따 갔고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자, F4와 F1이 같다. 자, 이 케이스와 F4와 F1이 다르다 케이스. 자, 여기까지 자, 5개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F1,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F1과 F4가 같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F1은 4가지, F2는 몇 가지죠? F2는 3가지죠. 항상 3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F3 같은 경우에는 F1과 다르고 그 다음에 F2와 다르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자, 2가지인데 F4와 F1은 같기 때문에 1가지입니다. 1가지고, 자, 5번째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다른 놈입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그냥 4팩까지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계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12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4가지. 자, 그리고 이것도 24가지. 자, 그리고 이것도 24가지. 자, 역시 24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이제 치역을 이제 보완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몇 개의 원소를 이제 가지고 있냐.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원소가 그러니까 치역이 되는 원소죠. 치역이 되는 원소를 자, 지금 이 함수들은 지금 함수값을 자, 함수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함수값을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가진 상태입니다. 2개를 가진 상태고, 자,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솔 선생님 몇 개를 가졌죠? 3개. 예, 3개를 가집니다. 자, 역시 3번 케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또 3개가 되거든요. 자, 3개 됩니다. 자, 3개 되고, 임정수 선생님 네 번째 케이스는 함수값 몇 개입니까? 역시 3개입니다. 자, 역시 3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1대1 대응. 좀 전에 이제 4개 다 연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개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치역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역이 4개가 돼야 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곱의 법칙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함수값 개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5와 6, 지금 남은 숫자가 이제 5와 6이거든요. 5와 6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 이제 치역을 자, 4개를 맞추자. 자, 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자, 이것이 누구를 연결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수값 개수가 지금 현재 몇 개인 상태인데 몇 개를 더 보완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함수값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현재 2개가 연결된 상태와 현재 3개가 연결된 상태, 자 그리고 현재 4개가 모두 연결된 상태. 자, 이렇게 이제 3가지 케이스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값이 이제 2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뭔가는 연결을 못 했거든요. 자, 지금 현재 x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y입니다. 1, 2, 3, 4, 5, 6입니다. 자, 좀 전에 자, 5와 6은 결국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함수값이 2개가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요 2개가 연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 2, 3, 4는 이미 배정이 끝났거든요. 자, 1, 2, 3, 4는 이미 배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5와 6이 3과 4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5와 6과 3과 4의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2팩까지가 됩니다. 자, 2팩까지가 되고, 자, 다음에 함수값이 자, 3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함수값이 3개라고 한다면 결국 자, 여기에 이제 연결되게 되거든요. 자,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5와 6은 4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4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5와 6이 모두 4를 연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적어도 하나는 4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때는 5가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자, 그 다음에 6이 역시 연결할 수 있는 경우도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4의 제곱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이때 이 5와 6이 4를 빼고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3의 제곱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7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7개가 나옵니다. 자, 7개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함수값이 자, 4개가 되는데요. 함수값이 4개라는 건 결국 다 연결한 겁니다. 자, 남아있는 원소 5와 6이 반드시 누구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그냥 2의 4승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따라서 4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죠? 예.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곱의 법칙에 의한다면 6개 중에서 4개를 뽑은 것은 전부 다 공통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곱하기.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12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함수값이 2개인 케이스에서는 보정이 2팩계가 들어가거든요. 곱하기 2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더하기. 자, 그리고 자,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24개가 나옵니다. 24개의 경우수가 있고요. 이때는 함수값이 3개일 때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7이 됩니다. 7. 자, 이것이 되고 곱하기라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세 번째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24 곱하기 역시 동일하게 7이 되고요. 자, 더하기.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4가지인데 이때 역시 7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이제 4패까지 24개입니다. 자, 24개인데 자, 이때 자,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자, 16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육시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5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2, 24입니다. 자, 더하기. 자, 다음에 자, 7, 24, 168이죠. 168이 총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면 500수 맞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암사합니다. 자, 504고, 자, 다음에 24 곱하기 16이 얼마죠? 네, 계산할 줄 알지만 이렇게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5 곱하기 8, 912? 912죠. 그렇죠. 912. 자, 912고, 한테 암산 좀 했는데, 47, 13680. 예, 자, 그래서 13,680까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문제풀이 구조 자체가 일단 케이스를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해갖고 특히 이 정도 복잡한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진짜 스토리대로 다 풀어버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단순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고르고 이 중에서 골라서 고부를 이제 풀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한 3등급보다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좋은 문제보다는 조금 숫자를 이렇게 줄여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미리 설명해주면 조금 더 수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